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발표하실 진영동조는 PPT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를 공유해 주시고요. 진영동조는 자, 우리 시간이 지금 56분이니까요. 4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역국을 먹다가 귀 빠진 날이 빠져 있어요. 잠깐만요.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미역국을 먹다 귀 빠진 날. 예. 하여간 저기 미역국을 먹다 귀 빠진 날은 제가 다음 주에 거기 설명을 넣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개를 파일을 촬영을 했더니 예, 그게 아마 빠져버렸나 봐요, 중간에. 예, 그래서 편집을 다시 빠진 부분을 해가지고 예,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지금 58분이고요. 오늘 발표하실 진영동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PPT 공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PT를 우리 카톡방과 그 다음에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단톡방과 거기에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 외에는 오디오는 다 꺼주시기 바래요. 발표자 외에는 오디오 다 꺼주시고요. 뭔데요? 나 수업 듣는데. 이거 다이소 적립하는 앱 좀 깔아줘요. 오디오 꺼주세요. 그거 있지 않아, 엄마? 너 그게 어딨어요? 진작에 깔았어야지. 네, 이렇게 오디오를 안 꺼주시면 사생활도 다 들리고 그러네요. 자, 진영동조는 PPT 올려주시고 지금 2시예요 벌써. 예, 2시 지금 수업 시작됐으니까 빨리 진영동조의 진영동. 예, 저기 어디 나갔다 오셨나봐요. 그것 좀 올려주세요 PPT. 잠시만요. 예, PPT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방과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도 다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예.
네, 잘 보이세요? 네, 저기 여기는 잘 보이는데 우리 저희 PPT를 단톡방에다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네, 저 알겠습니다. PPT를 따로 보는 사람이 따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자, PPT 단톡방에 올리시면 예, 바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발표는 보니까 한국어와 중국어의 속담 및 관용어 비교 및 대조네요. 예, 속담, 관용어 비교 및 대조.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 음, 음. 어, 어, 자, 지난번에 지난주에 수업 저기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예, 오늘 지금 올렸네요. 예, 그다음에 저기 매주 이렇게 발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말씀 제 특별한 공지를 올리지 않더라도 예, 여기 매주 예, 우리 2시에 예, 3교시 수업 예, 매주 있으니까 예, 들어와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다 단톡방에도 올렸고요.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화면 공유됐고요. 자, 그러면 발표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국어국문학과 진영동이라고 합니다. 저번 발표의 주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속담과 관용어에 대한 비교 및 대조입니다. 우선 한중 양국은 예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 왔으며 문화, 예술, 생활 습관 등 것을 공통점이 많은데 차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양국의 내왕이 많아지고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됨에 따라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속담에 대한 차이입니다. 먼저 한국 속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속담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속담은 관용어와 사자성어 두 가지 형식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관용어와 사자성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용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속어를 지칭하고 관용어는 언어는 독특한 형태이며 국가의 언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구성된 단어들의 원래 의미는 상쇄되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독특한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어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사자성어만의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이 한국에 전해진 후에 한국 사회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자성어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에 맞게 점차 변화를 거듭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속담은 부분적으로 언어, 성어, 헐우어, 관용어를 포함합니다. 먼저 언어는 민간에서 동서쪽이며 유행한 형식으로 짧은 문구로 표현한 말입니다. 민중들이 만들고 이끌어 전해 내려온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어는 속담보다 글자 길이가 더 짧습니다. 성어는 일반적으로 4개의 글자로 구성됐지만 3개나 4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된 성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어는 대부분은 줄초가 있습니다.
홀로어는 보통 앞뒤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앞부분은 수수께끼처럼 문제 제기를 하고 뒷부분은 답안처럼 그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관용어는 비유 등 방법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민중들이 습관적으로 늘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음식 관련 속담입니다. 언어는 나라의 문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도 포함해서 민족의 언어와 사회 특색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나 한 나라의 분석 및 생활 환경 그리고 기후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연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중 음식 속담 표현의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언어 문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음식과 언어 측면에서 한중의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중 양국 모든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이러한 속담은 문화와 역사의 반영으로 음식 관련 속담으로부터 음식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한국 속담과 중국 속담 모두에서 밥 먹는 것은 어디서도 상관없지만 자는 것은 한 것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밥을 먹더라도 잠자리 만든 빠르게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항상 고소가 일정해야 하고 언제나 도덕 긍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약보다 낫다라는 속담은 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과 중국 속담에서 모두 밥과 약을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로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술 밥에 배부르냐라는 속담은 급한 마음에 빨리 성과를 얻고 싶지만 힘을 적게 들이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이는 한중에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은 미리 아주 쉬운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식근족과 덕으로 비유하고 중국 속담에서는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식은죽은 숯불 필요가 없고 온도도 적당하기에 쉽게 먹을 수 있고 누운 자세로 편하게 떡을 먹고 식은죽과 떡을 먹는 행동으로 일이 쉬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자씨는 고자과에 실어서 중국 속담에서는 땅에 있는 풀을 주문 만큼 쉽게 주울 수 있는 고자씨를 주문 행동으로 일이 쉬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끓여온 호박이라는 속담은 뜻밖의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이 만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호박으로, 중국 속담에서는 떡으로 뜻밖의 행제학근 행운을 만난 것을 비유합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끌어들어온 호박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였고, 중국 속담에서는 하루에서 우연히 떨어진 떡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여 아무 데가 없이 행제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남의 밥 보고 장도 먹는다라는 속담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갱신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밥과 장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중국 속담에서는 무를 사용하여 비유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장을 함께 먹어야 하는데 남의 밥을 보고 거기에 맞춰 장을 먹는다는 것으로 자기와 관련이 없는 남의 일을 신경 쓰고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궁국도 불고 먹는다라는 속담은 열았던 사람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만 봐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에서는 곡물로 표현하고 중국 속담에서는 음식이 아닌 뱀매물인 상황으로 표현하지만 모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 관련 속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새끼도 주인을 보면 고리를 친다라는 속담은 의미적으로 모든 개가 주인을 봤을 때 고리를 흔들어 이것은 개가 주인만에 복종하고 주인이 기워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주인에 대한 개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중 양국 속담을 같습니다. 개새끼와 小狗, 개, 모든 주어이고 주인과 주, 모든 목적구이며 보다와 见, 모두 수술어입니다. 따라서 의미와 형식께서 모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보여서 정신같이 쓴다라는 속담은 동물 볼 때는 천시 받았던 직업이라도 동물 본 밤에 조심만 잘하면 남들에게 존경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승은 한국만이 있는 유일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속담이며 이 속담은 한국만의 역사와 문화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범에게 날개라는 속담의 의미상 모두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뜻으로 강한 사람이 도움이 받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한중 양국 속담은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같습니다. 봄과 후 모두 부사이고 날개와 익 모두 목적어로 의미와 형식상에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 다음은 하루 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와 초생즈도 무회후 라는 속담은 모두 조세에 밟지 못한 놈은 이들이 겁 없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것도 앞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루 강아지와 초생즈도는 주어이고 봄과 후는 목적어이며 따라서 의미와 형식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기의 경기와 떼인요 단칭라는 속담은 의미상 모두 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치를 논하는 것은 입만 아팠다는 뜻으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초롱할 때 자주 씁니다. 소기와 뇨 모든 부사이고 경과 칭은 모든 목적어이며 읽기와 단 모든 수수어입니다. 따라서 의미와 형식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간 황소다와 황요고허 라는 속담도 형식적으로 같습니다. 황소와 황요 모든 주어이고 강과 허 모든 목적어이며 건너가다와 고 모든 소수어입니다. 그러나 두 속담의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한국 속담은 황소가 강을 건너 경과로서 우위를 고려하는 뜻이고 중국 속담은 이기적인 사람과 일을 할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속담 부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관용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문족문화대백과에서 관용어란 한 언어의 일반적인 표현법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구조나 의미를 지니는 단어나 구조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붙여져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중국 사전에서 관용어란 세 음절을 위주로 하는 고정된 어조로 비교적 유연한 구조와 강한 수사적 색채가 있습니다. 비유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전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어의 발생은 일상어보다 더 적절하고 새로운 표현을 좋아하는 대중의 심리적 요구에 임합니다.
새로운 개념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새로운 단어나 맞는 기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쓰이고 있는 단어들은 저절히 조화시킵니다. 여기는 관용어 부분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한종 관용어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어에서 사용한 수사 기법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수사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기법은 비유, 과장, 그리고 봉자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유적인 수사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새 물 먹듯이라는 관용어는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 먹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새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어른이 음식을 조금씩 먹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이 관용어는 비유소사를 사용합니다. 중국 관용어는 랑텐호예, 한국어로 지적하면 승용이도 삼기고 호랑이도 삼긴다는 뜻입니다. 늑대와 호랑이처럼 무섭고 급하게 삼기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절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동물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창자가 끌어지다는 스프리나 분노 따위가 너무 커서 잠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창자가 짜라지 않아서 관용어의 과장성을 표현합니다. 하루는 찌르다는 기세감 없이 세차다는 뜻입니다. 힘이 세도 하루는 찌르지 못하는 것도 관용어의 과장성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어에서는 과요핑, 한국어로 얘기하면 기름병을 걸어 다니는 말입니다. 화가 날 때 입을 아주 높이 내밀면 기름병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름병의 무게를 입으로 건들지 못해서 이거 과장성입니다. 그 다음은 마샹 강딩은 두 손으로 섰든 메고 산도 뽑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힘이 아주 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과장의 수사 기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자 기법입니다. 코가 높다 나는 자연적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세력이나 능력을 믿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분자하는 표현입니다. 패를 부리다는 재물이나 이득이 많이 차지하여 욕심은 채우는 뜻입니다. 중국 관용어는 빨짜즈, 한국어로 직역하면 징벌대를 늘어놓습니다. 고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분자합니다. 그리고 做了皇帝想登仙, 吃着碗里的看着锅里的라는 관용어도 욕심이 큰 사람을 분자합니다. 做了皇帝想登仙은 황제가 되어도 부족하여 선인까지 되어 불로장생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吃着 碗里的 看着锅里的는 자신의 그릇은 먹으면서 손 안을 떨어지게 봅니다. 둘 다 동시에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관용어를 통해 등장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사 수법을 분석합니다. 손에 땀을 치다 나는 말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되는 뜻입니다. 간이 소란하다 나는 말 매우 놀다는 뜻입니다. 심리묘사는 다른 관용어이기도 합니다.心有余而力不足는 마음이 여력이 있지만 힘이 부족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은 심리활동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在云端过日子는 구름 위에 살아가는 뜻입니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은 조마조마하면 뜻합니다. 그 다음은 달을 벗다는 말이 고집스러워 곰이 모습은 버리고 본래의 모습은 띄어내는 뜻입니다. 장르 비우다라는 부어놓은 장르 술을 맑음이 마시는 뜻입니다. 이 두 문장도 행동 묘사입니다. 그 다음은 恶作剧
다른 사람에게 농담하고 난감하게 만드는 뜻입니다. 说溜了嘴는 생각 없이 내빼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동작에서 묘사하는 관용어입니다. 그 다음은 그 환경 묘사입니다. 창문을 띄었다는 좋은 분위기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치거나 흐릴 있게 하는 뜻입니다. 쌍둥이 깨다는 좋은 분위기는 깼거나 다 된 일을 엎어버리는 뜻입니다. 관용어는 모두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즉 주위 환경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载明火 한국어로 직역하면 횃불을 부순다는 말입니다. 정세적으로 보면 공공연히 강도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乱成一锅粥는 형상이 엉망으로 되어 장면이 매우 혼란스러운 뜻입니다. 다 주변 환경을 둘러싼 관용어입니다. 이상은 저희 저의 심리, 동작, 환경으로 세 가지 묘사 기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형태적 측면에서 저희 팀이 구성 방식과 전체 형태의 양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눈이 띠집히다, 그리고 띠집히다를 보면 눈는 명사이고 띠집히다는 동사이라서 명사 플러스 동사형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다도 마찬가지고 손은 명사이고 잡다는 동사이라 명사와 플러스 동사형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炒鱿鱼 한국어로 직역하면 오징어를 볶다는 말입니다. 오징어가 볶아지면 덜덜 말라서 덮개처럼 보이게 하고 해고를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와 장자오 한국어로 직역하면 모퉁이를 팝니다. 경제자로부터 인재를 빼냈거나 장사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요유 장자오는 명사이고 저와는 동사이라서 중국어 관용어의 구성 방식도 명사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예사와 달리 얼굴이 뜨겁다와 코가 높다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합니다. 얼굴과 코는 명사이고 뜨겁다와 높다는 형용사라서 구성 방식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중국은 관용어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肩膀,환은 사람의 등 능력이 강하여 중요한 것을 맡을 수 있는 뜻입니다. 屁股沉는 어디에 있든 앉기만 하면 가지 않는 뜻입니다. 肩膀과 屁股는 명사이고 환과沉은 형용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관용어의 구성 방식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제 형태를 분석하다 보면 문장형, 구절형, 그리고 단어형 세 가지는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놉니다는 두 이상의 사람이다. 사람으로 비교할 때 서로 큰 차이가 없으면 낮잡아 이르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형 관용어입니다. 중국어는 투즈, 부츠, 꼬변차오, 한국어는 직역하면 토끼는 자기 둥지 옆에 풀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집 앞에서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에도 나쁜 사람이 현지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비유합니다. 중국어로 구성된 문장은 주어, 수로, 목적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주어, 먹지 않는 것은 수로, 둥지 옆에 불은 목적어로 한 문장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절형입니다. 물 위에 기름은 저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뜻입니다. 한 구절은 완전한 문장을 구성할 수는 없지만 문법에 맞습니다. 不管三七二十一는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을 형용합니다. 이 관용어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형입니다. 장군, 몽군은
보통 장기를 둘 때에 이르는 말로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여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비유적으로 이른 뜻입니다. 장군과 몽군도 명사이고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관용어이기 때문에 단어형의 관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狗腿子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개의 다리입니다. 보통 나쁜 사람의 하수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첸이 말은 하루에 1000리씩 달리는 말을 뜻입니다. 지금은 자주 인재를 비유합니다. 개다리도 천리마도 동물이고 한 단어를 부를 수 있는 단어형입니다. 이상은 전체 형태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분류 대비를 통하여 한중 관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 수 있습니다. 개념 접근어 한중 관용어는 두 이상의 단어가 조합된 거정어구이며 알기 쉽고 대중성도 있습니다. 어법 구조로 보면 한중 관용어는 문장에서 각종 문장 성분은 충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수사 기법을 갖추는 방식을 통해서 어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성 방식으로 보면 한중 관용어는 거의 명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의 주어 위치에 따라서 한중 관용어의 대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문화 역사의 배경, 사회 제도, 언어 문자 등에 달라서 한중 관용어에도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문자를 보면 한자는 표의 문자이고 어서는 중국어의 최소의 거역체입니다. 현대 중국어는 단절 대부분이면 독립적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자유 어서도 많습니다. 중국어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관용어는 숫자 구조상으로 보면 세 글자 관용어가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그러나 한글은 표현 문자로 단어 배열 만들어는 부족하고 어법 관계는 어간 뒤에 붙는 조사 등 부가적인 성분에 따라서 표현되어 있는 한국 관용어는 숫자 구조는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구조 형식으로 보면 중국어 관용어의 주요 구조 형식은 형용사나 동사 플러스 명사이며 예를 들어서 炒鱿鱼와 장자 같은 관용어들은 이 구조에 따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항대 관용어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나 동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와 표현 형태를 보면 5가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와 표현 형태가 똑같은 한중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练皮猴는 한국어의 얼굴이 뜨겁다와 어휘뿐만 아니라 구성 방식도 똑같아서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는 같지만 표현 형태는 다른 한중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木头鸟딸, 한국의 머리가 끄다와 관용어는 사고 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원가하거나 기호력 따위가 못 있는 뜻을 의미하지만 구성 방법은 따라서 중국어는 2개의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표현 형태는 같지만 어휘가 다른 한중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관용어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감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는 뜻이지만 한국어는 마음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구성 방식은 같지만 어휘는 완전 다릅니다. 네 번째는 중국어에만 있는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사람은 표현하는 冤大头, 大块头, 乌龟头의 관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입니다.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탈락하는 미역국 먹다고 하는 관용어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희 참고 문헌입니다. 물론 속담과 관용어도 역사, 문화, 언어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형성된 어느 나라 특유의 생활 언어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팀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예, 질문 있으면 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발표하시는 네. 수고 많았어요. 그 거의 30분 가까이 발표를 하셨는데, 하여간 뭐 네. 예,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예, 수고 많았어요. 저기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 그 속담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 예,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어의 속담에 해당하는 걸 언어라고 부르네요. 언어. 그 네. 다음에 성어는 이제 한국어도 한자 성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네. 네. 성어라는 말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헐후어라는 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헐후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수수께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수께끼를 중요시 여기질 않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허루어를 거의 뭐 속담이나 성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하여간 좀 재밌는 예,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의 그런 이제 그 고사를 담은 그런 속담들, 예, 그런 종류 이런 거 살펴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발표를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1번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 그다음에 2번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 조금 이렇게 그 분류가 좀 날카롭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에 얘기했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좀 체계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약간 들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예, 속담과 이제 관용어 이거는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기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 아세요?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 예, 속담은 이제 길고 관용어는 짧은 걸로 보통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속담은 이제 교훈성, 풍자성 이런 게 있고 관용어는 그런 게 없다고 알고 계실 텐데 예, 사실은 이제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속담과 관용어는 두 개의 차이점은 속담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용어는 사용을 한다는 점이에요. 속담은 인용을 하고 관용어는 사용을 한다. 요 점이 이제 두 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의 떡 있잖아요. 그림의 떡은 속담이에요, 관용어예요. 예, 그거 속담이에요, 속담. 예, 짧지만 속담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림의 떡을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림의 떡이라더니, 무슨 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림의 떡이라더니. 그거 인용한 거예요. 그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속담이고요. 자, 우리가 좀 흔히 많이 듣는 예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와 오리발 내민다가 있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이고 오리발 내민다는 관용어거든요. 그래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더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용을 한 것이고 이 녀석도 오리발 내미는군. 이 녀석도 오리발 내미는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모른 체 하는군 이런 식의 어떤 동사나 이런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동사나 뭐 명사나 이런 거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용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구는 사용을 한다. 이 두 개 차이점 알아두세요. 속담 네. 인용, 관용구 사용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할 때 용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용례 되게 많이 모으시고 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용례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공통점 차이점에다가 그 용례를 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예, 발표를 다음에 혹시 뭐 하실 때가 있으면 예, 그런 식으로 발표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덧붙일 거 있는 것 아니면 뭐 연상되는 것 이런 거 있으시면은 예, 이런 건 마이크 켜주시고 예,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대화가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 터져요. 그런데 그 이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퍼스트 스텝이 좋아야 되는데 예, 그 스텝이 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시간이 우리 35분이거든요. 한 저기 5분 정도만 한 5분 정도 예, 제가 여기 예, 그 지금 이제 제가 10초만 기다릴게요. 10초 동안 혹시 마이크 켜서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5분을 지명해서 예, 뭐 아무 얘기나 하세요. 수업에 관련된 얘기도 괜찮고 예, 뭐 얘기 예, 그렇게 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예, 하나. 예. 오늘 그 음식 관련돼서 속담 관용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중국에만 있는 음식 관련된 속담 관용어 그런 게 있을까요? 아, 근데 막 예.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은 팥없는 찐빵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거 되게 약간 좋은 그 질문이네요. 자, 그 진영동이 좀 대답해 주세요. 혹시 중국에만 있는 음식 가지고 만든 그런 속담이나 관용어 생각나는 거 있는지, 뭐, 예, 진영동 얘기해 주시고, 진영동 생각나는 거 없으시면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중국 유학생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 갑자기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뭐, 죄송합니다. 허거 있잖아요, 허거. 허거 가지고 뭐, 허거를 사용한 속담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호구는 예전에 없는데 그 이 백년쯤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그, 하여간 뭐, 허거 말고도 중국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만든 그런 속담이 없을까? 예.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중국 분들 중에. 제가 사실 예, 마이크 켜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예. 뭐, 어쨌든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리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으시면, 예, 하여간 뭐 그런 거를 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오히려 차이점 부분이거든요. 예, 차이점이 사실 더 자극적이고 입체적이고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으니까, 예, 앞으로 좀 발표하실 때도 차이점에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면서, 물론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겠지만, 차이점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예, 그 혹시 이제 중국 유학생들 발표하실 때는 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자, 지금 저기 한 분이 구해주셨네요. 자, 38분이니까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마이크 켜시고 뭐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5초. 네, 없으시면 제가 저기 두 분만 지목해서 예, 잠깐 이야기 듣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순서상으로 보니까 강하영 오셨어요. 강하영, 강하영. 들리세요? 아, 예, 예, 들립니다. 예, 강하영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사실 민간어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속담 같은 거 할 때 혹시 중국에서 어원한 속담이 있고 한국에서 어원한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게 된 원인 같은 걸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주셨어도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왜 맞아요. 그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삼국지라든지 서유기라든지 이런 것. 예, 거기에 좀 관련된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 예,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예, 그런 것 좀 예, 발표를 해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저도 지금 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중국 분들 이제 발표하시는 거 보면 발표하실 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도 국어 국문학과잖아요. 국문이기 때문에 예,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장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좀 스토리식으로 예, 그 스토리가 있으면 예,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도 예, 동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다른 분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혹시 그 3학년 저기 김지영 오셨어요? 김지영?
김지영 네, 오셨어요? 교수님. 아, 예, 예, 예. 예, 김지영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아, 원래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방금 앞에 분이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당황했는데, 예, 예. 저도 이제 이런, 네, 이야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이런 속담이나 이런 걸 얘기해 줄 때,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 속담이나 관용어에 대해서 언급만 이렇게 하나씩 해주셨을 텐데, 이야기나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한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 비슷한 속담 중에서도 아마 같은 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언급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게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너무 흔한 이야기라도 한국에서 오면 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되게 재밌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좀 대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좀 더 입체적이고 재밌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하여간 뭐 진영동한테만 계속 막 공격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발표하실 때는 용례를 몇 개만 들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좀 충분한 설명, 충분한 이야기, 재밌을 만한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훨씬 더 좀 재밌게 예, 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자, 진영동뿐만이 아니고요. 좀 이제 중국 유학생들 이제 한국에 지금 이제 수업을 할 시간이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예, 그 정도만 남았을 텐데 하여간 다음에 이제 혹시 발표할 기회가 되시면 예, 그런 식의 좀 중국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예, 그러면 훨씬 더 좀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아, 의견을 예, 예. 네, 그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 누구 출석했다고 지금 적어주시고, 예. 자, 오늘 저기 발표자 그리고 발표조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오늘 수업은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